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시조 배우고 있었는데 주제별 시조에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우리 풍자와 해악 배워보겠습니다.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학교에서 배우긴 하셨을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웃음 유발. 여기서 풍자는 약간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해악 같은 경우에는 동정의 웃음, 혹은 동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찌질한 걸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재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해악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 풍자와 해악의 시조로 들어가자면 여러분 지금까지 본 시조들 중에는 거의 다 평시조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친화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가 많았다. 근데 풍자와 해악으로 넘어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서민의식이 신장했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완전 다른 세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야.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판소리개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봉산탈춤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양반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풍자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쓰기 시작한 시조는 사설 시조가 굉장히 많은데 긴 거 얘기하는 거죠. 2구 이상, 2구 이상 길어진 거 중장이나 종장이 길게 쓰면서 그 안에 풍자, 양반들이나 탐관오리에 대한 그런 비판 또는 해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 왜 친구들도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막 진짜 화나네 하고 막 열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래 뭐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막 이러면서 웃기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민중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막 농사 짓고 그 와중에 세금 내고 막 먹을 건 없고 애들은 많은데 애들은 맨날 배고프다고 울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약간 즐겁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민중의 속성이 있었거든.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자와 해악 관련된 시조들 평시조보다는 사설시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특징이 있어 얘들아. 민중들이 직접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개똥이, 말숙이, 말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그냥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부르고 쟤도 부르고 친구들끼리 막 부르다 보니까 정착된 거거든요. 우리한테까지 넘어온 거거든. 그래서 작자미상이야. 누가 시작했고 누가 가장 먼저 불렀는지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거. 물론 이름이 있는 작품도 나오긴 합니다.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하면서 시작하네요. 개를 열화문이라고 하면 10마리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 10마리가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러네요. 그럼 요 개는 어떤 존재야? 나한테 얄미운 존재네. 일단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속성을 가졌어요. 얄미우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지. 이 개보다 더 얄미울 수가 없어 하면서 서리법을 쓰고 있고요. 뭐라고 하나 볼게.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이러네. 자, 미우님이 오면은 미우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미우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개가 이 미우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꼬리를 회회 치며 회회 이런 건 뭐예요?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가 되겠죠. 모양을 흉내낸 말. 뛰락, 나리뛰락.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하면서 반겨서 내닫고. 여러분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문 딱 열면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 막 위로 폴짝폴짝 뛰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좋아하고 있어. 고우님이 오면은 이러네. 고우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이 임이 오면은 뒷발을 버동버동, 버동버동도 음성상징어고요. 무르락, 나르락, 물고 막 내리고 하면서 캉캉 짖어서 캉캉은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네. 이번에는 의성어.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이러네요.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날찐들 너 먹일 줄 있으랴 이러네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서리법을 쓰고 있고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올 때는 얘가 막 반겨줘.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좋잖아.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데 이 강아지가 글쎄 막 뒷발을 막 치면서 막 물고 막 내려오고 막 하면서 물고 막 뛰고 하면서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만든대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러니까 이 개가 얄미운 거지.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우리 강아지들에게 최대한 좋은 음식 맛있는 거를 이렇게 주려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강아지는 개밥이라고 하죠. 쉰밥을 이렇게 줬었어. 그래서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그런 어떤 개들이 먹을 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너 먹일 줄이 있겠냐 하면서 너는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강아지가 미운 걸까? 실제로 개가 미운 거예요? 아닐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자가 이제 강아지를 요 개라는 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인 느낌을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고은님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님이요. 나를 계속 좋아해줘서 옆에 있으면요. 걔랑 상관없이 내 옆에 계속 있을 거거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걔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원망의 감정 그리고 내가 임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보다는 기다림 또는 어떤 간절한 기다림, 간절함 등의 의미가 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약간은 재밌게 돌려서 우의적으로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속마음과는 다르게 표면적으로는 다른 걸 얘기하면서 걔에게 원망을 전가하고 있다. 이 걔한테 원망을 전가해서 자신의 어떤 속상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여전히 작자 미상이야.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얘도 임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화자거든. 님이 오마하거늘 이래요. 님이 오겠다고 했어. 온다고 했던 그 시각에 얘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일부러 밥도 딱 차려 먹고요.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이때 지방이라는 건 문지방을 얘기합니다. 문지방에 올라가 앉아. 어떻게 해서 이수로 가액하는 거는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바라보니 자 뭐가 보였냐면 검어횃들 서 있거늘. 검어횃들이라고 하면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예전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거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까만 머리에 우리 이미 까만 갓을 쓴 이미 저쪽에 서 있는 걸 보인 거야. 검어횃들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헐! 님 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생각입니다. 벗은 벗어 품에 품고 자 양말을 벗어가지고 품에 품고요.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신을 쥐고요.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재밌는 표현인데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이거는요 다 음성상징어예요. 여기서도 음성상징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막 뛰는 모양을 흉내낸 거야.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대를 가리지 말고 워렁충창 건너가서 이러네요. 진대 마른대라고 하면 진대는요 젖은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진흙 같은 거 있잖아. 진대 그 다음에 마른대를 가리지 말고 아무 상관없이 맨발로 막 워렁충창 건너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정옛말을 하려고 정옛말이라고 하면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었어 뭐 이런 말들 얘기하는 거야. 정옛말을 하려 하고 곁눈을 흘깃 보니 딱 제대로 봤어. 곁눈을 봤다는 거는 조금 달려가면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상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이러네. 자 상년이라고 하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뭐 했냐면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줄기를 이렇게 갈가벗긴 주추리 3대 3의 대 3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이러네요. 주추리 3대는 그냥 서 있는 자연 그냥 뭐라 해야 돼? 진짜 그냥 줄기잖아. 3의 줄기인데 얘가 살뜰이도 아주 얄밉게도 나를 속여먹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속인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화자가 자기 혼자 착각해서 속은 거죠. 이 부분에서 사용된 건 주객 전도가 사용됐다고 봅니다. 주객 전도.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거예요. 주체는 나고 속았지. 그 다음에 제가 객체가 돼야 되는데 제로 의해서 내가 속았으니까. 근데 제가 나를 속였다라고 해서 주객 전도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처라, 모처라라고 하면 마침 혹은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침 밤일세 망정.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게라 이러네요. 야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어서 밝았잖아? 그럼 괜히 남한테 진짜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익살적이고 낙천적이고요. 약간 멋쩍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멋쩍은. 이런 거 상상하면 돼. 막 뛰다가 팍 넘어졌는데 누구 있나 없나 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쪽팔릴 뻔했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하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임을 엄청 간절하게 기다렸고 이렇게 뛰어갈 정도로 임을 기다렸는데 그 간절함과 그리움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보면서 하하하 웃을 수 있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조 역시 해학적이고 뭔가 재밌게 익살스러운 표현이 많이 사용된 거고요. 선생님 앞에 본 시조랑 같이 엮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민중들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랑과 이별 시조에서 기녀 시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기녀 시조가 등장하면서 양반들이 썼던 시조보다 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어떤 섬세한 어조 같은 거. 근데 사설 시조, 우리의 민중들이 썼던 시조는 생각하면
당연히 일반 민중이었기 때문에 양반 시조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한자보다 순우리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 그다음에 굉장히 소박한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순우리말이 많이 사용된 걸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들아 음성 상징어예요. 우리말 표현들 중에 어떤 느낌을 표현한 단어 같은 거 있죠. 의성어, 의태어 포함해서 어떤 색깔 같은 걸 표현한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한자보다 우리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을 표현하려면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 하다, 뭐 누리끼리 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런 것들 다 순우리말이고요. 뭐 곰비님비, 님비곰비부터 시작해서 뭐 멍멍, 야옹, 깡총깡총, 회회 이런 것들 다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상징어 나오면 아 순우리말 사용이 돋보이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알아주시고 문제 풀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이러네요. 자, 중간에 딱 끊어보면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뭐 못 오던가 이런 것들은 반복되고 있고요. 왜 못 와?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하더니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너 오는 길에 네가 나한테 오는 그 길에 무쇠 성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자 하나하나 표시해 볼게요. 무쇠로 성을 싸고요.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필자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여기에 지금 이 필자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 심자 이렇게 중간에 싹 비금 그어져 있거든. 너를 필자형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쌍배목 외걸쇠라고 하면 뭐 쌍으로 된 그런 걸쇠에 외걸쇠라고 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된 이렇게 쇠로 꽂는 거거든요. 외걸쇠 금거북으로 된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수기수기 방금 얘기했던 음성상징어 또 나왔지 얘들아 음성상징어 잠가 있더냐 내 어이글이 아니 오더냐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냐 왜 안 오니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 기법들이 굉장히 웃겨요. 세모로 지금 선생님이 친 것들은 다 네가 나한테 향하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지. 장애물이야. 근데 이 장애물을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계속해서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장애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거법. 근데 이 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러잖아. 뒤에 나오기 전에 앞에 나왔던 대상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거든. 무쇠로 성을 싸고 이 성 한 번 더 언급했지. 성 안에 담 싸고 이 담 또 언급한다.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또 언급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한 사과 원숭이 그 노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연쇄법이라고 해. 연쇄살인 할 때 그 연쇄가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쇄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실제로 이미 못 오는 거는 아마 이런 거지.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안 올 텐데 얘가 지금 못 오는 걸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과장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게요.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커도 과장이지만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작게 얘기해도 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눈곱만큼밖에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이만큼을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과장이야.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점강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강법은 뭐야 얘들아? 점층의 반대말이죠. 점층이 점점 크게, 점점 많이, 점점 세게, 점점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면 점강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뭐 줄어들고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이런 게 점강이거든요. 그럼 성, 그 다음에 담, 집, 뒤주, 궤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점강법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너를 결박해놓고 결박하는 건 묶어놨다는 거지. 쌍배목 이런 걸로 걸어서 잠가 있더냐 너 어찌 그리 아니 오더냐 오지 않니 왜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도 30날의 자 한 해는 1년은 12달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은 12달이나 되고요. 한 해라고 하는 것보다 12 숫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12달이요 한 달도 30날인데 한 달은 30일이죠. 30날의 날와 볼 하인이 없으랴 날 와서 볼 그 하루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잘 알고 있어. 그냥 안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쓰면서 야, 너 이렇게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은 30날인데 나를 보러 올 그 단 하루가 없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러 오라는 뜻이지.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건데 또 뭐 원망의 감정도 있죠. 너 왜 안 와? 라고 하면서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망의 감정인데 이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연쇄법, 열거법, 과장법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왜 재밌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노래 배웠을 때 꼬맹이 때는 그 노래 되게 재밌어 하면서 불렀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민중들이 그리운 마음, 원망의 감정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역시나 익살적이고 해학적인 성격을 가진 시조입니다. 자, 그 다음 시조. 이 시조는 누가 썼냐면 물론 작자 미상이고요.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에요. 속이 막 답답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일단 좀 끊어볼게.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뭐뭐 고자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을 내고 싶다. 어디에? 나의 마음에,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A, B, A 구조를 취하고 있어. A, B, 구조. 여러분 A, B 구조를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까 얘기하자면요. 고려가요 중에 가시리 같은 거 있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런 것도 A, B 구조. 그다음에 현대시까지 넘어와도 뭐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현대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냥 하나의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다가 비유한 거야? 마음을 방이라는 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마치 방 같은 거여서 그 안에다 창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여기에 쭉 나열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땐 조금 생소하지만 일상적인 소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민중들이 썼던 일상적 소재들을 쭉 나열한 건데 뭐에 필요한? 문이나 창을 낼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드는 문, 열장지, 여는 문, 이렇게 미는 문.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라고 하면 문 여러분 보시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못 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뚝딱 같은 것도 음성 상징어죠.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따감 하 답답할제면 이따감이라고 하면 이따금 그러니까 때때로 가끔 하라고 하면 몹시입니다. 몹시. 굉장히 답답할 제라고 하면 때죠. 때. 내가 이따금씩 몹시 답답할 때면 그걸 어떻게 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이러네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볼까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거야. 이게 민중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민중들은 살기 힘들었어. 자식은 많지, 먹을 건 없지, 농사는 지어야 되지, 몸은 고되지 이런 일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비애와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학적이고 해학적이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여기에 지금 마음을 방했다 비유했다라는 건 약간 기발한 발상이거든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을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체크하자면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일상적 소재까지만 얘기했는데 일상적 소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열, 열거하고 있는 거죠.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다. 뭐 열거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나열, 열거. 그다음 선생님 AA, BA 구조만 체크했는데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요. 창을 내고자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구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 볼게요. 이 다음 시조는 누가 썼냐면 어떤 미움을 받고 있는 며느리가 썼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을 구르지 마오 라고 얘기하면서 며느리 입장에서 어떤 시댁 식구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어머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가 나빠라고 하면 미워. 며느리를 미워해서 벽바을이라고 하면 부엌에 바닥을 구르지 말래요. 아이고 미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야. 빚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온 며느린가? 빚 때문에 받은 며느리야? 아니면 값을 쳐가지고 데려온 며느리야? 밤나무 썩은 등걸 휘초리 나니같이 알살피진 시아바님 이러네요. 해석해볼게요. 밤나무에 썩은 등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걸은 이렇게 나무 밑동을 얘기하는 거죠. 등걸 회초리 난 것 같이 알살피신이라고 하면 매서운, 무서워. 시아버님, 시아버지. 볕뺀 쇠똥같이 되종보신 시어머님. 볕뺀 쇠똥이라고 하면 볕을 쬐는 그 쇠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볕을 쬐는 쇠똥. 볕을 쬐는 안 쓸게요. 볕을 쬐는 쇠똥같이 뭐한 되종보신하면
막 빼빼 마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빼빼 말라가지고 막 엄청 까탈을 부리는 그런 시어머님.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이러네요. 3년 결혼이라고 하면 역근. 3년 동안 역근 망태. 망태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라탄 바구니 같은 거. 망태 새 송곳 뿌리같이. 새 송곳이면 어때? 완전 뾰족하지.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이러네요. 그러니까 새 어떤 시아버님, 그 다음에 시어머님, 시누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당피 가론 밭에 돌피다니같이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러네요. 당피 가론 밭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밭에 이런 뜻이에요. 좋은 곡식을 가른 좋은 밭에. 돌피라고 하면은 안 좋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피 난 것 같이 샛노란 외꽃이라고 하면 오이꽃. 오이꽃 같은 피똥을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때 아들이 누굴까? 며느리의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이 시어머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곡식에 거기에 난 것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그런 별로인 아들을 하나 두고 건밭에 맷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이러네요. 이때 며느리는 어떻게 표현됐어?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어떻게요? 건밭이라고 하면 기름진 밭, 좋은 밭에 맷꽃 난 것 같은 그런 예쁜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하면서 어디 이런 나쁜 아들을 두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랑 비교를 하십니까? 하고 둘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체크하자면 무엇 같은 뭐뭐 같이 그 다음에 획동 같이 그 다음에 3년 후 낭태 새송곳 부리 같이 그리고 여기에 뭐뭐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미운 시댁 식구들을 갖다가 비유를 통해서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운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별로인 대상들 막 똥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별로인 대상들을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약간은 해악이라기보다는 풍자의 성격이 강한 그런 시조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올해 2021년 수능 특강에 등장했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계속해서 이런 시조들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두고 알아두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지.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능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작품입니다. 되게 다양한 화자들과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사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젓갈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 게장을 팔고 있는 장수가 등장을 해요. 꽃게장 알지 여러분? 간장게장 이런 거 되게 맛있잖아. 근데 여기의 특징을 보자면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대화의 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볼게요. 시작부터 댁들의 동난지 사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할 때는 댁들의 여러분 하면서 동난지 사세요 얘기하는데 이 동난지라는 건 동난젓, 동난젓은 게젓입니다. 그래서 게젓이 젓갈을 얘기하는 거야. 저 장사야, 내 황화, 그 무엇이라 외는다, 사자 이러네요. 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누구냐면요. 이 장사꾼을 보고 장사꾼한테 말을 걸고 있는 일반 어떤 백성, 일반 평민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저 장사야, 야 장사꾼, 네 황화라고 하면 네 잡화를 얘기하는 거야. 네 물건. 네가 지금 팔고 있는 그 너의 물건이 그 무엇이라 외는다. 너 뭐라고 외는 거니? 뭐라고 외치는 거니? 사자 하면서 나 좀 살게. 뭐라는 거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골내육. 우리는 안에 뼈가 있고 바깥에 살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어때? 겉에가 딱딱하고 안에가 살이 이렇게 말랑하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야. 외골, 바깥에는 뼈가 있고 내육, 안에는 살이 차 있어. 양목이라고 하면 목자, 눈목자죠. 두 개의 눈이 상천, 위로 향해 있고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뭐 걔가 이렇게 서 있나 보죠. 그래서 앞, 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행, 후행, 소아리 8족, 대아리 2족, 소아리라고 하면 아리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 먹어봤죠? 그 게 어떻게 했어? 조만한 다리는 4개 붙어있고 위에 이렇게 집게발 달려있잖아. 그래서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는 2개. 청장 아스슥하는 청장이라고 하면 맑을 청자예요. 그래서 맑은 장, 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간장, 맑은 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장이 어떻게 되는? 아스슥하는. 아스슥에서 뭐 사용됐어? 음성 상징어 사용됐죠. 의성어라고 쓰겠습니다. 의성어 이태요. 아스슥하는 동난지 사오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자어를 다 설명했는데 그냥 말할 때 겉에는 뼈가 있고 안에는 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눈이 위로 향해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외골내육, 양목상천, 전행후행, 소아리, 팔족, 태아리, 이족, 청장이 아츠스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일반 평민들이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한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걸 듣고 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일반 평민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가 장사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걸 사겠다는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사야 하면서 불렀어요. 청자를 부른 거죠. 이번에는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젖이라 하렴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뭔 소리냐면 거북하게 외지 말고 그렇게 몹시 거북하게 외지 말고요. 그냥 개젖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쌤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현학적이다. 들어봤지? 현학적. 지금부터는 외웁시다. 제 수업을 지금 보고 있는 학생, 그 학생은 이걸 무조건 외우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오면 현학적, 자랑하는 거 생각하세요. 이 현자가 무슨 현자냐면 자랑할 현자예요. 그래서 학식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장사꾼은 현학적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요 안에서의 주제는 비판하고 있는 거지.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는 어떤 민중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어떤 잘남을 막 자랑하는데 그걸 갖다 야 그냥 개젖이라고 하면 되잖아. 뭘 동난지에 이런 한자어를 쓰고 있어 하면서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됐죠? 자, 다음 작품입니다. 드디어 이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읽어볼게요. 바로.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무이 치달아 앉아 이러네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시조여가지고 두터비는 누구로 대표되고 있어? 자, 두꺼비가요.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다 물고 두엄이라고 하면 거름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똥덩어리 같은 거. 거름 위에 위입니다. 위. 우희 치달아 앉아 있어요. 이때 두꺼비 파리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있지? 이 두꺼비는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 그 다음에 이때 파리는 그러면 탐관오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누구? 우리의 백성들. 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우의적이다 라고 하죠. 우의적은 뭐예요? 간접적이다, 돌려 말하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백송골이라고 하면 맥과의 굉장히 무서운 새,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두꺼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새예요. 건넌 산을 바라보니까요.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이야 하고 놀랬어.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풀떡 같은 것도 의태어죠. 의태어.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이러네요. 두엄은 아까 뭐라고? 똥덩어리, 거름이라고. 거름 아래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똥을 막 묻히면서 넘어졌겠지, 두꺼비가. 그럼 그러니까 체크하고 갈게. 탐관오리가 무서워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 얘는 백송골은 누구야?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중앙에서 나온 관리, 중앙 관리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쉽자면 춘향전에서 변사또 그리고 춘향이, 그 다음에 얘를 몽룡이, 암행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엄 아래 자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두꺼비가 말을 하듯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못 쳐라, 날랜 낼 시망정, 애헐질 뻔하게라 이러네요. 못 쳐라라고 하면 내가 아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이걸 그냥 마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의미로 보자면 혹은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댔어요. 마침으로 볼게요. 마침 날쌘 낼 시망정. 나니까 망정이지. 두꺼비가 자기를 칭하는 거야.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다라는 건 피멍을 얘기하는 거거든. 야 남이었으면 죄송합니다. 피똥을 쓰고 있었어. 피멍 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나니까 내가 빠르니까 이 정도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 쓰고 있는 거냐면 자화자찬. 우리 이런 거 사자성어로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또는 찌질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썼다고? 일반 백성들, 민중들이 썼다고.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두꺼비를 갖다가 희화화하고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불어나니 발가숭이로다. 쭉쭉 그냥 읽었어요. 읽히길래 해석을 해볼게요. 발가벗은 아해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해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거미줄 채를 들었다는 건데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잠자리채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리채. 그러니까 우리 잠자리채는 요즘에 사실 잠자리채가 있지도 않지. 근데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미줄태라는 거는 나뭇가지 했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뭘로? 잠자리채로 옛날에 썼었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부르네요. 개천으로 물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발가숭이는 누구냐면요. 빨간 누구? 고추 잠자리를 얘기합니다. 고추 잠자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잠자리야 잠자리야 부르는 거예요.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리 오면 사니 얘들아? 절대 아니죠. 자기가 잡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가머니설이라고 하고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가머니설이라고 하고 불어나니 발가숭이로다 이러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불어나니 발가숭이로다. 이때 발가숭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발가숭이한테 자기들도 발가숭이, 여기에 고추 잠자리도 발가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동음이어를 일단 사용하고 있고요.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이리 오면 살고요, 저리 가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 치고 있어.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역할은 뭐야? 여기서 고추 잠자리는 속는 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존재죠?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근데 이 글이 얘들아 실제로 이런 어떤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는 애기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닐 거예요. 그치? 애기들은 애기들이잖아. 비판하고 싶은 건 따로 있겠죠. 마지막까지 읽어볼게.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이러네요. 아마도 인생이 다 이런가 봐. 다 어떻다는 거죠? 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태 비판. 이때 세태는 어떤 세태? 뭐 하는 세태? 약육강식하는 세태. 약육강식.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걸 뭐라고 하죠? 모해한다고 하죠? 모해하는 어떤 세태.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풍자적인 성격을 가진 시조입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이게 여기에서 대놓고 야 누구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나쁜 놈들 조심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상이 이런가 봐요 라고 해서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중들의 성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그래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때 나오고 있는 내용은 개야미 불개야미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주제가 약간 특이해요. 그냥 풍자와 해악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거든.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나? 개야미 불개야미 개미 불개미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야미.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형식 취하고 있어? A, A, B, A 취하고 있지. A에 해당하는 건 다 개미야. 잔등 똑 부러진 얘만 B잖아. 그래서 A, A, B, A 구조 취하고 있고요.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야미 개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AA, BA 구조도 맞고요. 그 다음에 반복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확장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확장적 반복이라고 봅니다. 왜 확장적 반복이야? 처음엔 그냥 개미라더니 그 다음번엔 불개야미라더니 그 다음엔 잔등이 똑 부러졌다고 했으니까 확장된 거야.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야미. 자, 불개야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어떤 불개미냐면 앞발에 정종이 났다. 정종이라고 하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부스럼 같은 거. 뒷발에 종기 난. 여러분 종기는 아시죠? 뾰루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기가 난 불개야미. 광릉 심제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휘어 들고. 자, 광릉의 샘제라고 하면 샘고개를 얘기합니다. 즉, 제자가 고개 제자예요. 그래서 샘고개를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이러네요. 가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글만 보고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이 작품은 그냥 외우세요. 이때 가람은요. 원래 칙범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범자는 호랑이 할 때 범자입니다. 그래서 이 칙범을 뭐라고도 했냐면 갈범이라고도 불렀어. 그래서 이 갈자 때문에 가람이라고 써진 거예요. 이건 누굴 얘기한다? 결국에 호랑이를 얘기한다.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물어, 가로로 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잘 안 그릴게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호랑이를 가로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이렇게 가로로 물고 그 문 다음에 추여 들고 그래서 들어 올려서 북해를 건넌단 말이 있어이다 니마 이러네요. 북해를 건넌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니마 하고 불러요. 이때 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무슨 호랑이를 물어서 바다를 건너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지금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당연히 과장법이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짓거린다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이제 님 누군지 느낌 오나요,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누구로 보는 게 조금 더 우리 느낌으로 적절할까? 임금으로 보면 훨씬 더 적절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임금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럼 이때 개미는 누구로도 볼 수 있어? 저것을 임으로 보자면 개미는 모함을 당하고 있는 누구?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화자 자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소문 자체로 봐도 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온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러분 여기서 놈이라는 건요, 지금 쓰는 그 놈의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말을 하여도, 이때 온 말이라는 거는 모든 말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에 나온 것과 같은 굉장히 과장되고 잘못되어 있는 불가능한 그런 말들.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참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나를 모해하는 그런 말들을요,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어떻게 짐작해 주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걸 이미 짐작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백을 나 억울해. 나 진짜 안 했어. 나 정말 결백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유를 해서 이런 말도 있더라. 말도 안 되지? 나를 참언하는 말도, 나를 참소하는 말도 결국엔 이런 의미야 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시조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조를 배우느라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만약에 이제 시조를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주제부터 시작해서 4가지 주제를 다 배우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내신에서 만약에 선지에서 시조가 등장할 때 혹은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시조가 처음 나오는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상승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조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요. 그냥 한번 구경하고 끝내지 말고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고 끝내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시 여러분 자료 나가죠. 그 자료를 보시면서 내가 한 번 더 선생님 수업했던 거 한 번 더 리플레이하면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료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